제가 6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재경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교육 없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이 속담은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억수 같은 비로 인해 땅이 굳기는커녕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약간 넘어지는 정도의 아픔이 지나가기도 하고 하늘이 원망스러울 만큼의 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비로 인해 땅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굳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회복 탄력성은 영어로는 리질리언스, 즉 탄성으로 번역되는데요. 탄성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물리 시간에 배운 그 용수철 실험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거든요. 용수철이 압축된 만큼 그 탄성 에너지가 증가해서 더 높게 튀어오르는 현상요. 바로 실패를 이겨내는 것을 넘어 더 크게 성장하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의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 경험이죠. 실패를 해봐야 이겨내든 더 크게 성장하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아이의 실패, 아니 실수조차 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면 내 아이가 실패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역경들이 예고 없이 닥친다는 것을요. 아쉽지만 우리는 자녀의 모든 실패를 막아줄 수도, 그렇다고 해서 대신 실패해줄 수도 없어요. 아이를 안전한 내 품속에 안고 있는 것도 아주 잠깐이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 뿐이에요. 아이가 실망하면 어쩌지? 힘들어서 포기하면 어쩌지?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쩌지? 아이가 실패했다는 걸 누군가가 알게 되면 어쩌지?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모님 자신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아이의 성공 경험을 부모님의 성공 경험으로 착각해서는 아닌지, 그래서 아이가 실패할 만한 일은 시키지 않거나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닌지 반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삶은 항상 이기는 삶이 아니라 좌절해서 빨리 헤쳐나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실패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패 경험을 환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패의 수준과 크기에도 단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서는 끝내 성공할 만한 실패여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에 도전하는데 몇 차례 넘어졌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전거 페달에 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전한 실패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안전한 실패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안전한 실패 경험은 바로 학습 경험에서 찾을 수 있어요. 흔히 학습 경험이라고 하면 공부나 시험과 같은 상황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은 뭔가 배우는 모든 상황이 여기에 속해요. 걸음마 배우기, 사칙연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초등 3, 4학년은 5, 6학년 과정을, 5, 6학년은 중학교 과정을 떼야 한다. 이 떼야 한다는 게 마치 기본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예요. 선행학습이 해가 된다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긴 했으나, 그래도 선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애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애만 뒤처질까봐,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100분위 점수로 나오는 시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요즘 수학 몇 학년 몇 단원 거 공부해? 이 선행 진도가 성적의 지표처럼 인식되어서 그렇게 빠르게 진도를 빼다 보니까 선행학습이 기본학습으로 굳혀지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는 선행학습은 잘 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우리 많은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동시에 과소평가하기도 해서 많은 부분을 대신해주며 자율성을 해치기도 하죠. 어쨌든 과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무리한 선행학습도 내 아이에게는 무리가 아닐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세요. 문제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조차 배운 내용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수업 집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지만 정작 가장 길고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경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 잘 모르는 내용에 훨씬 더 집중하고 오류를 줄여나가야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내용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개념을 잘못 배우고도 자신의 생각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학습은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지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착각 속에 수업을 듣고 진도를 나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손만 커지게 돼요. 선행학습을 약간 경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선행학습이 이후학습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학교 수업 때 다시 보면 되니까 선행하면서 대충 한번 훑어봐,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화를 대충 훑어봤을 때 그 영화가 난해하고 재미도 없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 영화 다시 보고 싶을까요? 아마도 어렵고 난해한 영화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대충 한번 훑어보는 요량으로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함수괴물 방정식 귀신, 이렇게 안 좋은 인상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행학습이 감당하기 힘든 실패 경험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제가 6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재경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교육 없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아이였어요. 재경이는 부모님의 권유로 국제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6학년 여름방학이 되기 직전에 특목중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이건 국제중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그 입학 이후에 그 학교에서의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수라는 주변 조언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재경이의 학습 방향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재경이는 선행학습 진도를 따라가기 정말 바빠서 학교 공부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요. 쉬는 시간도 반납한 채 책상에 앉아 숙제와 씨름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겠죠. 재경이는 학습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배운 내용을 제대로 소화도 시키지도 못한 채 또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다 보니 이게 피와 살이 되기도 전에 토하기 직전이었어요. 그해 겨울에 재경이는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던 국제중학교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담임교사로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재경이에게 선행학습은 감당하기 힘든 실패 경험이 된 거예요. 분명 사교육 없이 정말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는데도 말이죠. 학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실패 경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학습이 안전한 실패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해요. 현재 수준보다 약간 앞서는 정도,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죠. 진도 빼기에 급급한 선행학습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진짜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이겨내지 못할 학습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학습이 회복 탄력성의 적인 이유예요. 그래도 주변에서 선행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죠? 조금이라도. 만약 그런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현행 진도에서 한두 단원 또는 두세 단원, 크게는 한 학기, 딱 이 정도, 아이는 여기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좌절감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